자, 그러면 오늘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내적의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일단 확실한 건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내적이라는 게 지금 벡터 정의가 아니라 내적의 정의죠. 자, 왜 이런 정의가 등장하게 된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배경은 우리가 벡터를 연산할 때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실수배까지는 어떻게든 눈으로 보면서 설명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곱하기 연산이랑 나누기 연산 관련된 것은 없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어차피 공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였냐면 그 공간에서 그 도형들이 이루는 뭐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가만히 어떤 이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연산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혹은 곱하기 연산도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벡터라는 연산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의 성질을 가지고 곱셈을 만들어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처음에 내적이라는, 그죠?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서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각을 우리가 일단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내적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내적이 처음에 이제 정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적이라는 것은 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야? 두 벡터 사이에 각과 관련된 연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배경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기호부터 써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A 벡터라는 것과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때 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를 크게 쓰시고 이렇게 곱하기 연산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적의 정의라는 건 이렇게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놓도록 할 텐데 이때 당연히 세타의 값은 자, 두 벡터의 이루는 각입니다.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일단 처음에 시점을 맞춘 다음에 생기는 여기 크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벡터가 이렇게 크로스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이루는 각 또한 우리가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이렇게 크로스로 벡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친구를 뭐해서 평행이동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죠? 결론적으로 이 벡터랑 이 벡터의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같은 방향, 같은 이런 향속을 갖고 있는 벡터들이 이루는 각의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이 친구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정의는 이거니까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얘네들이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하적인 의미예요. 기하적인 의미. 자, 기하적인 의미에서 저 벡터의 내적인 의미는 제가 자 이렇게 벡터 두 개를 그리죠 뭐. 자, 기하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걸 이거 A 벡터로 놓을까요? 이걸 A 벡터로 놓고 이걸 B 벡터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 자 정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B 벡터의 크기라는 건 이거야. 여기에 이룬 각이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반을 떨궜을 때, 그죠? B 벡터에서 A 벡터로 수선의 반을 떨궜을 때, 그러면 이 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이만큼의 값을 곱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야? 기하적인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 생각하기 전에 일단 벡터의 연산의 성질을 몇 가지를 알고 시작할 건데, 자, 벡터의 내적의 연산 성질입니다. 벡터 내적의 연산 성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당연히 결합 법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어요.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내릴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의 성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연산이 우리가 다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자 여기에 이제 당연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친구거든요. 얘를 왜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결합 법칙이 된다라는 건 알았다 쳤게, 그죠? 알았다 쳤을 때 뭐가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된 친구들 중에서 두 개짜리만 볼 텐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실수변을 했다 칠게.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어차피 실수변 하나 치다부터 밖으로 빼게 되면은 이 친구를 연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이렇게 됐을 때 K 곱하기 B 벡터 된 거가 이 친구랑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왜냐면 어차피 실수변 된 건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KA 벡터와 KB 벡터가 있게 되면은 A 벡터에서도 K가 나오게 될 거고 B 벡터에서도 K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실수기 때문에 K의 제곱이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하적인 의미에서 벡터를 내적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성분적인 측면에서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분적인 면에서의 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A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x1, y1으로 놓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를 x1, y1으로 놨을 때, 아니 y2로 놨을 때, 이렇게 x2, y2로 놨을 때, 자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자 x1, x, y1, y 뭐 한 거예요? 이거 x끼리 곱해서 여기 쓴 거고 y끼리 곱해서 여기 쓴 게 이 내적의 성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셔야 될 건 벡터의 기하적인 정의와 성분적인 정의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두 개가 암기됐을 때 이 성질들을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기 이런 거. 자 그러면 A 벡터라는 것을 x1, y1으로 놓고 B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x2, y2로 놓을게요. 그러면 A 내적 B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x끼리 곱한 거 x 자리에 쓰시고 y끼리 곱한 거 y 자리에 쓰시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봐. x2 곱하기 x1 y2 곱하기 y1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가 결론적으로는 B 벡터 내적 A 벡터가 되겠죠? 어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친구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A 벡터의 K배를 하고 내적을 해볼게요. A 벡터랑. 그럼 이 친구는 K x1, x2, K y1, y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 A 벡터에다 KB를 했기 때문에 KB 하시면 어차피 X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뭘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묶었을 때, 자 X1이랑 KX2라고 묶을게. 그 다음에 Y 이게 Y1이죠. 자 Y의 1과 K 곱하기 Y2라고 묶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자 얘가 X1, Y1인 거죠.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A 벡터의 내적 K B 벡터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수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된 거랑 뒤에 된 것이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다 온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K가 두 군데 다 붙어 있으면 왜 K의 제곱이 된다는 건지는 한번 써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 3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느끼셔야 될 건, 자 왼쪽에 있는 거 따로 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따로 해볼 테니까 우리 C벡터도 하나 정의해야 되겠네요. C벡터를 x3, y3로 놔볼게요. 그럼 저 친구, 자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좌변이에요. 그럼 A 벡터는 x1, y1이고 내적. 자 여기 B 벡터랑 C 벡터랑 더했으니까 성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y2 더하기 y3가 되실 거고, 이걸 내적적인 측면으로 정의대로 써보게 되면은 x1에 x2 더하기 x3가 되실 거고, 마찬가지 y1에 y2 더하기 y3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친구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x1, x2 더하기 x1, x3, y1 곱하기 y2, y1 곱하기 y3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자, 이렇게 분배된 저 친구처럼 자, a, b 벡터의 내적과 더하기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으로 그죠?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이거예요. x1 곱하기 x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1 곱하기 y2 이 친구가 a하고 b 벡터의 내적이죠. 거기에 더하기 x1 곱하기 x3는 여기 a하고 b, c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운데 더하기가 있는 연산에서는 바깥쪽에 내적이 돼 있을 때 분배할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a 벡터와 a 벡터가 공통인 거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성질이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건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저 벡터의 내적의 성질들인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산 성질까지 다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만 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벡터의 성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벡터의 성질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게 있지. 자 봐요. A 벡터하고 B 벡터라는 것이 자 서로 다른 A 벡터하고 B 벡터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수직이라고 놓겠습니다. 수직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정의를 한번 썼을 때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트한 건데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뭘 집어넣게 되면은 90도를 딱 집어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0이야. 그렇기 때문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뭐가 나와?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딱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이 된다라는 것은 내적의 결과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어떤 특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 중에서 요 첫 번째 자, 두 벡터가 뭐가 되면은 수직이 되면은 내적의 값이 뭐가 된다라는 0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자 우리가 A 벡터의 크기에 이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A 벡터 크기 제곱이라는 것은 잘 봐요. A 벡터랑 A 벡터를 내적한 것과 같다라는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자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A 벡터의 크기와 곱하기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0도라는 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A 벡터가 같은 벡터인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코사인 0이라는 것은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벡터의 크기하고 A 벡터의 크기를 곱했을 때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런 기본적인 성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저 친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